네, 굵직한 매크로 그리고 대대적인 이슈를 토대로 시장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까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고공행진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 저는 사실 어제 대만 증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TSMC의 급등과 더불어서 대만 증시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도 반등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2670선 돌파를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로는 그 흐름이 아쉽기는 하거든요. 과연 막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 다음 주 장의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그걸 약간 해석을 하면 아쉬웠다 하셨는데 대만 증시가 그 사이에 쉬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쉬면서 TSMC가 미국에서 어쨌든 그 미국 전반적으로 그 AI 관련된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종목들이 미국장이 지속되면서 올랐던 것들을 한 방에 반영했던 것들이 이제 대만 증시가 특히 TSMC 중심으로 급등하는 원인이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TSMC처럼 직접적으로 수혜인 종목이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그 뭐 전문가들께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구체화. 네. 아까 업데이트된 것이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네, 26일. 예, 26일 발표인데 아마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겠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아마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차적인 그러한 그 캐터리스트라고 하죠. 뭔가 그런 촉매제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엔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그렇죠. 전 세계를 사실은 이끌고 갖고 있는 게 AI고 그중에 대장주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다음 결국은 그들의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보고 있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도 FMC 1월달 그 FMC의 그 의사록이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픈되는 것들이 결국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약화될지 강화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의 수급 분위기로 조금 더 가늠을 해보도록 하죠. 개인 투자들은 사실 이 이른바 국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변동성에 지쳐서 오히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흘러가는 움직임이 포착된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 PBR주 이런 수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그래도 담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일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질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미 성공 사례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렇다 보고 있고 사실은 일본이 지금 걱정들 하시는데 이제 개인들은 팔고 해외로 나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 형태가 정확히 작년에 1년 내내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일본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기업 밸류 그 프로그램,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겠느냐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기업들이 거기에 얼마나 장단을 잘 맞춰주면서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고 있지만 1월 달에 좋았던 수출 실적이 지금 10일자 수출은 썩 좋지 못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1, 2월을 결국은 합쳐서 보긴 해야 되는데 서울이 언제 껴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1, 2월 달 합쳐진 수출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사실 이러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섰던 종목군들이 이제 구체적인 발표를 기다리면서 살짝 소강 국면이 들 때 못 갔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금 다 같이 가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주요적으로 봤던 딱 자동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삼성물산과 같은 종목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26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가 된다면 이를 앞두고서의 또 주가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 주셨는데
그러니까 PBR이 낮다고 무조건 주가가 가느냐 전혀 안 그렇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저 PBR은 이제 필요 조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 저평가를 받느냐의 원인을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미비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올라갈 거다. 네, 이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주 환원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가 그 중요한- 여력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산의 그런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거고요. 그것을 결국은 주주들한테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이나 이런 형태로 주면서 ROE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그런 말씀 주신 그런 상선물산, 금융주, 뭐 기타 그런 현대차, 기아차, 그렇죠. 현대기아차는 이미 그런 걸 보여줬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외국인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종목들이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밸류어 프로그램의 그런 확실성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은 좀 더 그쪽으로 강하게 몰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목들을 고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뭐 이벤트에 따라서 올렸다가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주주 가치 제고에 여력이 있는 이제 핵심 종목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의 러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확실히 좀 끌어주는 종목군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또 제대로 또 받침목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축으로 이 친구들이 사실 갈 때 못 갔던 이제 중소형주들이 있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중소형주 반등 날 때 그것을 이끈 곳이 또 AI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힘이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AI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AI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주요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소위 분석하는 소위 증권사들이 한 64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58개가 다 사자고 합니다. 90%가 다 엔비디아 사자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일부에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실제로 그 GPU 시장의 98%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98%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특히 이것이 상당히 고객이 다양한 게 아니라 상위 몇 개, 한 5개가 전체 매출의 50%를 갖고 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이 일부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구글 같은 데는 자체 지금 GPU를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지금 고평가 논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전망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그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이제 서서히 걱정스러운 네. 우려들이 해소되면서 지속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걱정이 더 강화될 수 있느냐 그런 변곡점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수요일 미국 시간에 있을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컨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네. 그러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 반도체 결국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로 앞으로의 또 가이던스라든지 향방을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가 또 주요 핵심 포인트다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에 찰 만큼 찬 대로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것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외에 조금 더 낙폭과됐던 소외됐던 쪽에서의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금 한 해 뒤늦게 가면서 지금 저 PBR이 일본이 먼저 갔듯이 네.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연초 이후에 미국의 그런 섹터들, 업종들이 가는 순서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가는데 못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연초 이후에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많이 간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여기 구글이니 뭐 메타니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네. 데들. 그 다음에 IT 업종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관리예요. 헬스케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연초 위에 보면 앞에 상위 두 군데는 유사하게 갔는데 아까 AI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그런데 건강관리는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그런 큰 업종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상당히 연초 이후에 상대적 부진을 겪고 있는 건강관리 업종, 헬스케어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기, 소위 말씀하신
빈집털이 네. 이것이 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업종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 저 PBR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장세도 그 안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또 유독 답답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순환매 관점에서 낙폭과대 매력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축에서 대응 전략과 투자의 팁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있습니다.